지난달 1일부터 30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광주. 광프리카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7도까지 올랐던 지난 3일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온열질환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이달 초, 폐지를 수집하고 집으로 돌아온 6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1도.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을 나섰다 돌아온 뒤 숨진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동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90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73살 박모 씨. 폐지 수집은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식재료를 담은 종이 상자 등을 모아주는 단골 식당을 비롯해 2~3시간 집 주변을 돌며 폐지를 찾습니다. 트럭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차량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50kg 리어카를 채우는 것조차 버겁기만 합니다. 많이 걸리면 일주일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주워 모아놔야. 찜통더위 속에서 폐지를 줍다 보면 온몸에는 열기가 차오르지만 수돗물로 몸을 씻는 게 전부입니다. 나가 에어컨 오늘 행편이 못해서 못 났습니다. 하루는 10번은 수도꼭지 틀어놓고 앉았어야지 땀이 식어요. 올해 77살의 이병주 씨. 이른 아침부터 수레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주변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작은 박스부터 종이는 모두 수레에 싣습니다. 집을 나선 지 1시간. 수레는 여전히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이 동네를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 다 돌아요. 아침에 3시에 나와서 돌고 또 8시에 돌고. 뙤약볕에서 일하다 보면 어지러움을 느끼는 게 다반사입니다. 최근 비슷한 처지의 폐지 수집 어르신 사망 소식은 남의 일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같이 돌아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한낮에 다니기 너무 덥지 않으세요? 어지럽고 막 그럴 때는 이제 물을 많이 마셔주고 그러기는 해도 우리도 순간적으로 언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 더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이끌고 무더위와 싸워가며 찾은 곳은 종이를 매집하는 고물상. 사흘 가까이 모은 폐지의 무게를 달아보지만 손에 쥐는 돈은 2만 원 안팎입니다. 매일 보는 어르신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는 고물상 사장님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진땀 나는데 100kg 갖고 오도 못해. 박스 솔직히 한 그루만 갖고 오면 100kg 돼도 안 해요. 돈 3,000원, 4,000원 그렇게 받아갖고 하죠. 이처럼 현재 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은 500여 명. 광주시는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쿨토시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광주시당은 최근 폐지 수집 어르신의 사망을 계기로 폭염이 발효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폭염 기간 한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폭염 자체가 긴급 재난 지원의 성격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 항목에 포함시켰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이것을 기후재난, 긴급재난의 성격으로 규정해서. 광주시는 선거법 관련 문제 때문에 현재로선 현금성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혹서기에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품하고 장비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금품을 지원을 하려면은 조례에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둬야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자치구 담당자들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고 또 고물상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혹독한 여름. 폭염에도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